안녕하세요. 몽실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비도 오고 책 읽기 참 좋은 날이에요. 지금 시간은 45분을 알리네요. 5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도 봤을 테고요. 저도 서점에서 빌려도 보고 특히 우리 교회 끝당 도서관에서도 빌려도 봤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 어제까지도 또 읽었는데요. 이 남야잡화점의 기적은 현대문학에서 발간한 건데요.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옴기니가 양윤호, 그리고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요. 455페이지, 옴기니 말까지 합해서 455페이지까지 페이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옴기니가 양윤혁이라고 했죠. 편애니 김영정, 편애인곳이 주식회사 현대문학입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주소도 있고 전화도 있고 팩스도 다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묘한 공간에서 진짜 과거하고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때를 잘 살펴서 이 3인조 도둑이 3조 도둑도 쇼타 고에이 야시라는 이름의 이 도둑들인데요. 좀도둑이에요. 말마따나 그 좀도둑이 스며든 곳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그 폐가인데 지금은 안 하지만 그 폐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그 폐가에 보면은 그 종이 상자가 아니라 우유 상자 속에 그 고민을 적어다 누가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적어주면 고민을 상담해 주는 곳이었나 봐요. 옛날에 거기 가게점 주인이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미야의 잡혀점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와 과거를 말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자기네가 이 새 좀도둑이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는지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한참 걸어가는데, 거기 우리 폐가 있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나마 들어가 본 적이 그곳이 나미야 잡화점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생활하던 곳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던 거죠. 그곳에서 보니까 우리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아침만 되면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한 거죠.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차를 버려서 왔기 때문에 그 차에 자기네 뭐 지문이라도 있게 되면은 이제 잡힌다. 뭐 그렇게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좀도둑들이. 그 좀도둑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가만히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슨 덜커덕하는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편지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 우유 상자 안에 편지를 보니까 나미야 잡화점에 님께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고민을 적어온 거예요. 그 고민을 처음으로 이 새 도둑이 읽어보니까 얼마나 정말로 이건 또 뭐지? 왜 이렇게 편지를, 이거는 여기 사는 사람이 있는 걸까? 아무리 봐도 여긴 폐가인데 누가 살아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뭐 남의 일기장을 이렇게 훔쳐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런 게 보이면은 궁금하잖아요. 읽어보기도 쉽고 그래서
읽어보게 됐는데, 나미야 자파점님께 고민을 얘기하면서 고민 상담을 이렇게 줄줄이 적어가는 거예요. 어떤 처음으로는 그 고민이 참 딱했어요. 자기가 운동선수인데 자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3개월을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면서 곧 죽을 거라고. 근데 자기는 운동을 멈추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같이 자기하고 있는 것보단 나는 네가 정말 1등해서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고민을 적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좀조들은 이 글을 읽는 순간 이게 뭐지? 우리한테 뭐라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써긴 써야 될 것 같아, 붙여서. 그래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뭐라고 글을 써보자 해서 찾아보니까 거기가 자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종이 같은 데도 종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편지지나 볼펜 같은 게.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부터 얘는 계속 답장을 써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미야 자파점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번째로는 폴레몬이라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잘 살았던 집안인데도 갑자기 기울어져 가지고 아버지하고 밤에 동반 가출인가 동반 그런 거 있잖아요. 도망가자고 하니까 아들이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학교도 가야 되고 자기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학교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한심스럽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멋지어 보이던 아버지께서 밤은 새벽쯤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어머니랑 차를 빌려서 다 버릴 거 버리고 해서 가질 거 가지고 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들은 결국은 그 휴게소에서 도망갔잖아요. 친구한테 그 LP판을 10,000원에 팔고 결국은 폴레논에 그걸 팔고 해서 그 사실 그 자파점의 그 할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충고까지 해줬거든요. 같이 가야 한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근데 결국은 혼자 가버렸어요. 뛰쳐나갔어요. 글쎄요, 같이 살면은 동반 자살이었으니까 뭐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죠. 근데 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고는 또 있어요. 그런 이유고. 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 졸업하고 여상을 하고 일을 하는데 너무 팍팍한 거예요, 삶이. 그런데 저는 이뻤나 봐요, 그 학생이. 일도 하고 자기는 이제 일도 하고 밤엔 호스티스 그걸로 하겠대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대요. 지금 직장인로는 돈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밑에서만 일을 하고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호스티스로 전념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얘네 입장에서도 도덕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다. 너희는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살아야지. 호스티스 하면은 뭐 다 이렇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물론 안 좋죠. 그게. 어떻게 어떤 일이냐면 화장하는 것도 다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옷값이요. 그런 것도 다 그 자기 돈에서 지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자기는 돈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은 돈이 없으면은 살아가기 막막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과거가 딱 보였나 봐요. 과거가 보였는데 과거에는 지금 시대로는 만약에 우리 지금 시대로는 핸드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발전돼 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또 그리고 이런 연락처 오죽하면 만약에 그때 그도 핸드폰이 없고 이런 테레비도 물론 테레비는 있었겠지만 뭐 컴퓨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알리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편지로 주고받았겠죠. 만약에 다 되면은 물론 편지로 주고받았겠어요. 그러지 못했겠으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전망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를 서포트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될 확률이 많으니까 나는 일을 계속 가겠다고 오게 되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공부를 해라.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도둑님께서 이 좀도둑님에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겠어요. 그거는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날 일을 해서 집을 몇 채 사두고 근데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다 되고 그런데 이 못된 짓도 하고 날치기 소매치기도 한 그 사람이 이제는 빈털터리로 이제 한강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제 그게 잘 되는 그 사람 그 여자가 이제는 잘 됐고 이제는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고 부자가 된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 여자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은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기네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은 털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곳인데 물어보니까 거기는 별장 같은데 여자가 혼자인데 다 명품이야.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여자 혼자 사니까 별 무리가 없어. 그 여자는 집에 그 별장에는 잘 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훔치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하고 만나버린 거예요. 어쩌다 부딪혀서. 그리고 그 여자도 오늘 하루 가서 쉬어야지. 별장에 가서 할머니 살았던 곳이니까 가서 쉬어야지 하고 갔는데 만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그 일이 터진 거예요. 둘이. 그래서 입을 막고 뭐 너 가방에는 뭐가 있느냐 해서 그 핸드백을 뒤져봤거든요. 근데 뒤져봐서 하나하나 나와보니까 이름도 나오고 돈은 뭐 몇만 원 정도 있고 근데 편지가 보이더라고요. 편지가 보이는데 어떤 편지가 편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나미야 자파점님께라고 이렇게 편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무또 하루미였어요. 이름이 결국은 그래서 단 하룻밤의 부활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하지만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1980년 여름에 상담 편지를 보냈던 걸 길이는 강아지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아직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여자애였어요. 참으로 모든 면에서 미숙한 아이였어요. 그때 제가 보낸 상담 편지는 호스티스 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주위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면 되겠냐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성장 과정이 처치를 설명하는데 그동안 신세졌던 분들에게 은혜를 갖기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고집 센 아가씨라고 내심 화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오면서 만일 라미아님이 좋은 운을 얻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의 저가 없었을 거라고 하면서 영원히 저희 은인이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상담자였으라고 하고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빕니다. 예전에 길을 잃었던 강아지 드림. 이 글을 듣고 이 새 도둑의 중에 야스야가 머리를 움켜쥐고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떠겠어요? 지가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쇼타가 이 사람이 감사하는 대상 바로 우리야. 정말 이 사람이 감사한 사람은 우리래요. 이렇게 자기들이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정말 이거는 웃기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다 내려놓자. 그럼 또 도망치는 거라고 하니까 고해가 교도소행이야. 가서 좀 살다가 집행유예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남의 손에 물건에 손대지 말자라는 약속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스야와 뒷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딘가 햇빛으로 눈이 부시고 참새가 짹짹거리고 우유 상자에 시설 던져보니 하룻밤 사이에 상자를 몇 번이나 열어봤는지, 그리고 그 백지 마지막으로 보니까 백지로 편지가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것이 당신 하기 나름인 것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 상담 편지에 답장을 쓰는 일은 이젠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난문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미야 좌표점 드림. 그러니까 백지라는 그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당신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 백지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당신이 지도는 아직 백지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려고 해도 길이 어딘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그래서 지도가 백지라면 난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백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이제는 찾아야겠죠.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이제는 다 비운 상태, 모두게 하얗게 비운 상태에서 이제는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빛도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아세아는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좀도둑들은 우리에게도 감사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좀도둑들에겐 이런 말이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감사해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인 거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정말 이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정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왜냐하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 감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가슴 훈훈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그 할아버지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감동이고, 이 남의 자파점의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고, 저 또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누구에겐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그 감사를 그냥 씹어 이렇게,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고 정말 읽어주시고 정말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요. 물론 이게 제가 줄거리로만 얘기했지만은 이게 저작권 문제로 다 못 읽어드린 점,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중고 서점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도 이게 꽤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도 보시고, 그리고 자기 책으로 만들고 싶다면 사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샀어요, 이거. 도서관에서 거는 너무 낡아서 아예 제 것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새 책은 너무 좋답니다. 전 책에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도 평화로운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장미꽃이 아니라 안개꽃도 준비했습니다. 안개꽃처럼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